오늘은 제가 스윙보다는 좀 다른 이 퍼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퍼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퍼팅에서 뭐 스트로크 아니면 스피드 뭐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나연 씨는 뭘 방향? 방향? 네. 김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 뭐 가장 퍼팅을 잘하는 정상급 선수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김민규 선수 가장 퍼팅할 때 뭘 신경 쓰세요? 저는 좀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오.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퍼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거리감입니다. 사실 일반 골퍼분들이 오늘 퍼팅 때문에 나 오늘 못 쳤어, 망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짧은 퍼스를 많이 놓쳤고 뭐 수리 퍼팅을 몇 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하지만 짧은 퍼스를 놓쳤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스트로크가 안 좋아서냐일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펫 레그 펫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깝게 붙이는 펫, 거리가 맞지를 않았었을 때 수리 퍼스로 연결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퍼트 수를 줄이려면 첫 번째 거리감을 맞춰야 됩니다. 거리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골퍼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거는 백스윙을 크게 하라입니다. 오. 네. 보통 일반 골퍼분들이 스트로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백스윙이 1이면 뭐 팔로우 스윙이 2, 뭐 1대 1.5, 1대 2. 그래서 팔로우 스윙을 더 길게 하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펫이 짧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방금 김민규 선수가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스트로크는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좀 바깥쪽으로 나가면 어때요? 좀 안쪽으로 들어가도 어떻고. 결국은 거리를 맞으려면은 충분한 사이즈의 백스윙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스트로크 한번 해볼게요. 일반 골퍼분들이 퍼팅할 때, 특히 롱퍼스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똑바로 빼서 공을 맞춰야지. 그러고 팔로우 스윙을 크게 해야지라고 하면은 대부분 좀 이런 느낌으로 하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더 팔로우를 길게 갑니다. 그런데 잘 갔는데요. 잘 갔나요? 네. 하지만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은 결국 밀어치는 효과가 나죠. 이것도 일반 골퍼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죠. 밀어쳐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윙을 크게 하면 조금은 때려치는 느낌이 나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타법은 약간 이런 느낌의 타법. 끊어치는 느낌인가요? 저도 요즘 일부러 저렇게 좀 연습하고 있거든요. 네. 오. 끊어치려고. 사실 그런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김민규 선수도 더 스윙을 크게 하고 더 끊어치는 타법, 좀 때려치는 타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정상급 선수들도 이런 방법으로 바꿀까요? 그동안은 다 더 팔로우 스윙을 밀어줘야 된다, 타겟 쪽으로 뻗어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반대로 백스윙이 크고 팔로우가 더 짧은 타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더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페이스 컨트롤입니다. 페이스 오. 컨트롤. 클럽 페이스, 이 퍼터 페이스가 공에 맞을 때 스퀘어로 맞느냐 안 맞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미는 타법으로 스트로크 하게 되면 특히 롱퍼스를 할 때는 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짧은 백스윙은 거리가 확보가 안 되니 민다고 하면 손을 밀면서 가게 됩니다. 손에 힘을 두는 거죠. 그러면은 손은 나가고 동시에 클럽 페이스는 열리는 효과가 나요. 그러면서 정타도 안 납니다. 그러면 페이스가 틀어지겠죠. 거리도 맞지 않고 방향도 맞지 않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선수들도 그렇고 요새는 좀 더 임팩트 때 스퀘어로 맞히는 연습을 많이 하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과장되게 하긴 했지만 이런 느낌으로 크게 들고 조금 탁 끌어주는 느낌. 이렇게 스트로크 했을 때 훨씬 공에 힘이 전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긴 거리의 펫을 해도 거리 확보가 되고요. 반대로 짧은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힘을 공에 전달하기 어렵죠. 좋은 예로 제가 공을 던진다고 하면은 멀리 던져야 될 때 제자리에 서서 팔로만 세게 던지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더 멀리 던지고 싶으면은
물러나겠죠. 조금 더 뒤에서 달려가면서 던지는 그런 느낌처럼 롱퍼스윙을 할 때는 스윙 사이즈 크게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손목을 가끔은 써도 괜찮습니다. 이 퍼팅을 할 때 손목을 절대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롱 퍼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손목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손목을 쓸수록 스윙 사이즈가 더 커지죠. 손목을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백스윙을 곧장 똑바로 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윙이 커지질 않는 거죠. 만약 여기서 내가 손목을 조금 써준다고 하면은 스윙이 더 커집니다. 너무 손목을 안 쓰려고 경직된 동작을 하면 사이즈가 커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억지로 미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손목을 쓰면 방향이 틀어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클럽 퍼터를 잡았습니다. 퍼터를 잡고 여기서 팔은 그대로 두고 손목만 쓸게요. 손목을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손목을 제가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퍼터의 페이스에 로테이션은 없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손목을 쓴다고 해서 제가 이런 느낌으로 손목을 쓴다고 해도 요 면의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손목을 쓰면은 방향이 틀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짧은 펫에서 손목을 많이 쓰면은 아무래도 채가 풀려 맞거나 이럴 때는 클럽 페이스가 다치면서 맞을 확률이 있지만 롱 퍼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손목을 써주셔야 거리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공의 힘의 전달이 되죠. 좀 더 이런 느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롱 퍼팅을 할 때는 손목을 어느 정도 써주고 사이즈를 크게 좀 만들어주는 느낌도 괜찮습니다. 특히 느린 그린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긴 거리의 펫을 할 때 공을 홀까지 보내기 어렵습니다. 롱 퍼팅을 할 때는 사이즈를 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손목을 어느 정도 써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숏 퍼팅으로 돌아가면은 퍼터 페이스를 스퀘어로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정말로 딱 멈추는 연습도 괜찮아요. 혹은 제가 여기서 서서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이 턱에 걸리는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위치에서 퍼팅 스트로크를 하는 연습도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탁 걸리는 느낌. 탁 걸리는 느낌. 그래야 퍼터 페이스가 스퀘어로 유지될 확률이 높아요. 미는 동작이나 감속을 하지 마시고 들어서 탕, 들어서 탕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습니다. 사실 골프는 결국 확률의 경기잖아요. 첫 번째 퍼팅을 얼마만큼 가까이 붙이느냐. 당연히 짧은 퍼스를 놓치면은 내가 오늘 퍼팅이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투 퍼스로 마무리를 지으려면은 정말로 1.5m 안쪽에다 첫 번째 퍼스를 갖다 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많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공 위치입니다. 공은 어디에 놓고 쳐야 될까요? 퍼팅을 할 때. 김민규 선수는 혹시 공 위치 많이 집중하고 퍼팅을 하나요? 저는 중앙에서 살짝 왼쪽. 살짝 것 왼쪽.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자꾸 왼쪽으로 빠지는 게 싫어서 이 본인의 스트로크가 안 좋아서 왼쪽으로 빠지는 게 싫다 보니까 너무 오른발 쪽에 놓고 치는 분들도 있는데 기준 이 중간에서 무조건 다 왼쪽에다 놓고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퍼터 헤드가 좀 더 아래서 올라오면서 맞는 스트로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롤이 좋겠죠. 내려가면서 퍼터 헤드가 내려가면서 맞으면 공이 눌려 맞기 때문에 처음에 바운드가 됩니다. 공이 튀기면서 가게 되죠. 그래서 공은 무조건 센터에서 왼쪽에 놓고요. 그리고 반대로 왼쪽에 빠지는 게 싫은 분들은 더 공을 왼발에 놓으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엎어 들어가는 스트로크가 바뀝니다. 왼쪽에 놓으면 더 엎어쳐서 왼쪽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른쪽에 공을 놓고 퍼팅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 퍼터의 줄이 있잖아요. 방향을 맞추는 줄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놓고 퍼터 헤드를 셋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오른쪽을 가리키게 돼요. 그러다 보니
공이 치는 오른발에 놓고 타겟 쪽으로 퍼터 헤드를 세팅을 하게 되면 다 왼쪽으로 빠지게끔 합니다. 차라리 왼쪽으로 미스가 많이 나는 분들은 공이치를 더 왼발 쪽에 놓고 셋업할 때 오른쪽 어깨가 이런 느낌이 나지 않게끔 조금 오른쪽에 떨어지면은 훨씬 더 스트로크도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고 상향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치는 센터에서 왼쪽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까요? 퍼팅을 할 때 이제는 또 말레 퍼터를 사용해야 되냐, 일자 퍼터를 사용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죠. 근데 투어에서는 사용률이 거의 딱 반반입니다. 넓은 좀 더 안정감 있는 말레 퍼터를 선호하는 선수들도 있고 또 블레이드 퍼터를 선호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이 퍼터는 본인의 스트로크와 또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레 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트로크를 직선으로 다니는 걸 선호하는 분들은 말레 퍼터가 좋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 퍼터는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스 밸런스가 돼 있죠. 제가 이렇게 그대로 손가락 위에 퍼터 헤드를 놓으면은 퍼터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대로 퍼터 면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이런 퍼터 헤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크를 많이 그리는 것보다는 좀 더 소프트한 아크가 더 낫고요. 블레이드 퍼터 같은 경우, 일자 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 행잉이라고 해서 퍼터가 이렇게 손가락 위에 올려놓으면 헤드가 돌아갑니다. 그런 퍼터 같은 경우에는 더 아크를 그리면서 원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 차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말렛이 좋냐, 블레이드가 좋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민규 선수는 어떤 퍼터 스타일을 더 선호하세요? 저는 이제 블레이드 퍼터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워낙 일단 아크 자체가 살짝 인투인이다 보니까. 인투인이고요. 네, 그렇죠. 퍼터도 이 클럽에 이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투인으로 다녀야 되는 게 맞고요. 완벽한 직선으로 다니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골프 룰에는 직선으로 못 다니게끔 하기 위해서 이 퍼터 라이각의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짧은 퍼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퍼터가 직선으로 다닐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또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 스트로크를 일자로 빼야지라고 해서 계속 이런 느낌으로 어떤 분들은 팔꿈치를 시계추처럼 다닌다고 이렇게 벌리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동작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 팔꿈치도 모여서 더 몸통에 붙여서 자연스럽게 이 아크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목을 안 쓴다고 하는 게 꼭 손목에 힘을 줘서 움직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셋업을 하고 나면은 그냥 어깨로 한다고 표현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어깨로. 그래서 이 상체에서 딱 중심 잡아놓고 클럽을 잡으면은 손의 움직임보다는 더 어깨로 스트로크를 자연스럽게 해준다고 하면은 소프트 아크를 그려주면서 일정한 스트로크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일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퍼팅은 정말 답이 여러 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웨지는 거의 다 생김새가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유독 퍼터만 넓적한 퍼터, 얇은 퍼터, 동그란 퍼터, 네모난 퍼터, 또 윙백이라고 해서 날개같이 당긴 퍼터, 말도 못하게 많은 헤드의 모양이 있고요. 또 샤프트, 이 넥이라고 그러죠. 이 퍼터의 넥에도 종류가 정말 많이 있고 그립도 진짜 천차만별의 그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그 조화를 찾아야 되는데 물론 너무 많은 변화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그 한 가지만 고수하는 것보다는 조금의 새로운 시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퍼터도 몇 번 교체를 한번 해보셔도 좋고 길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다른 정보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립을 손목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나도 두꺼운 그립을 한번 써볼까? 손목을 안 쓰기 위해서 두꺼운 그립을 사용하는 거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지금 이 그립 같은 경우에는 뒤보다는 아래가 얇죠. 대부분의 그립이 두꺼운 그립들은 위와 아래가 두께가 일치합니다. 그러면 손목을 덜 쓰느냐?
물론 덜 씁니다. 그 이유는 결국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얇은 부분을 꽉 잡으려다 보면은 아래쪽에 프레셔가 많이 가기 때문에 위와 아래를 동일한 두께로 만드는 그립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두께도 두께지만 결정적으로는 프레셔입니다. 이 압력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손목을 덜 쓰는 겁니다. 꼭 무조건 두껍다고 해서 손목을 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립을 그냥 바꾸시면 안 돼요. 이 퍼터 헤드에는 밸런스라는 게 있죠. 스윙 웨이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 손목 덜 쓰기 위해서 두꺼운 그립 바꿀 거야 하고 그립을 교체를 했을 때 원래 달려 있었던 그립의 무게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그립이 몇 g짜리 무게인지. 예를 들어서 100g짜리 무게를 그립을 빼버리고 150g짜리에 그립을 껴버리면 그때는 헤드 무게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스트로크 할 때 너무 가벼운 느낌이 납니다. 총중량은 늘어나도 스윙 웨이트가 떨어져서 헤드감이 떨어져요. 헤드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립을 교체할 때도 항상 피터분과 상담을 하시고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립도 함부로 교체하시면 안 되고 갑자기 내 그립이 퍼터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늘릴까? 너무 긴데 잘라버릴까? 절대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퍼터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지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피터와 상담을 하시고 그때 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퍼팅을 하실 때 너무 스트로크에 집착하지 말고 또 거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충분한 백스윙을 확보를 해주셔서 퍼팅을 한다면은 이 그린 위에서 3퍼트를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